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8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요. 현대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가 차종에 두 개가 있죠. i30N과 벨로스터 M이 있습니다. 근데 i30N은 TCR 차량이 따로 있죠. 레이스카용 경주차가 따로 있는데, 벨로스터 N TCR이 모터스포츠 무대에 직접 경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이 벨로스터 N TCR이 내년 1월에 시작되는 2019 미슐린 파일럿 챌린지 시즌을 앞두고 공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벨로스터 N의 TCR 시리즈 출전 승인을 완료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벨로스터 N TCR은 i30N TCR의 부품의 85%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제고 출력은 350마력급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계한 i30N 설계한 바가 있는 바로 현대 모터스포츠가 개발에 참여해 내년부터 독일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합니다. 딘 에반스 현대차 아메리카의 재고 마케팅 책임자는 이제 미슐린 파일럿 챌린지를 통해 벨로스터 N TCR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시즌에는 i30N과 벨로스터가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팬과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벨로스터 N TCR 가격은 15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억 7,513만 원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내년 1월 25일 미국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개막하는 2019 미슐린 파일럿 챌린지 개막 앞두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또 새로운 TCR 차량들이 와서, 그러면 아무래도 TCR 차량이다 보니까 올해 TCR 코리아나 뭐 다른 시리즈에도 그 차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TCR이 내년 TCR 코리아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년 5월에 시작한다니까, 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독일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인 바로 휴고보스와 파트너십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휴고보스는 향후 전 세계 포르쉐 모터스포츠 팀 레이싱 의류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특히 2019년 말 전기자동차 경주 대회인 바로 포뮬러 2에 출전하는 포르쉐 모터스포츠 팀의 레이싱 또한 휴고보스에게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버 브롬의 회장이 이제 포뮬러 2는 정말 매력적인 레이싱 시리즈로 효율성과 지속성 측면을 더 혁신적인 포르쉐를 차량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9-2020 시즌 데뷔를 앞두고 포르쉐 모터스포츠에게 휴고보스는 완벽한 파트너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크 링거 휴고보스 CEO는 휴고보스와 포르쉐는 혁신과 완벽을 상징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또 했고요. 또한 하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파트너십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내년 3월부터 자사 판매 채널 보스 스토어에서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쁘겠네요. 휴고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게 약간 굿즈같이, 그 걸그룹이 아이돌처럼 굿즈같이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도 그런 걸 하고 있죠. WRC나 이런 옷 같은 거를 의류를 판매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예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규어가 스포츠카 70주년을 맞이해서 한쌍의 F타입 컨버터블 경주차를 선보였다는데요. 제규어는 1948년 잘 출시한 스포츠카 XK120을 기념해 F타입의 컨버터블 경주차를 개발해 지난 12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규어의 관계자가 해당 차량은 최근 사우스 웨일즈에서 개최된 웰터스 아레나 랠리에서 이미 거친 주행을 선보였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다양한 제규어 기념 행사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트레인은 F타입의 엔트리 레벨급인 바로 2.0리터 터보차저 4기통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합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되었으며 댐퍼와 스프링 등 세밀한 조정을 거친 서스펜션으로 거친 노면에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6점식 하네스 안전벨트입니다. 장착된 국제자동차연맹 사양의 레이싱 시트와 롤케이지, 소화기, 보조 헤드램프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었다고요. 그러나 이 랠리카는 실제로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인다고 이거 이 차량 AK120 차량 스포츠카는요, 3차례 연속 알파인 랠리에 참가해 단 1점의 페널티도 받지 않고 완주한 것은 물론 2차례 우승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1과 포뮬러 2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WRC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이야기는요, 바로 F1 맥라렌 팀이 미국 인디 500 레이스에 출전을 위해 아예 팀을 만든다 합니다. 기존의 팀원 내지 경주차 메인터너스 직원들을 활용해 이벤트 격으로 출전했던 인디 500 레이스에 내년부터 독립된 팀으로 만들어 출전을 이어간다는 보고입니다. 맥라렌은 지난해 인디 500 레이스에 안드레티 오토스포츠 팀의 경주차를 적극 활용해 페르난도 알론소를 태워 인디 500에 출전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알론소를 위한 독립된 500팀을 만들어 출전할 것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인디 500의 우승을 향해 본격 투자를 아끼지 않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인디카 이벤트 데이에 맥라렌의 위상을 높인다는 홍보 마케팅 계획이라고 합니다. 맥라렌 레이싱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인디 500에 출전할 예정이며 쉐보레 엔진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맥라렌 CEO 지크 브라운 역시 이제 인디 500 출전 프로젝트가 기존 F1 팀에 간섭을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이제 페르난도 알론소가 세계 3대 레이스에서 그랜드 슬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투자, 멋진 팀을 만들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F1 인기가 조금씩 향상을 보이는 가운데 맥라렌은 미국 내 최고의 카레이싱 이벤트인 인디 500에 출전해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의 인기를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페르난도 알론소가 지금 많은 대회를 나가고 있죠. 사실 이제 F1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 500 그리고 토요타 가주 레이싱 팀과 함께 또 WEC 세계 내고 레이스에서도 실제로 우승을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알론소 선수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맥라렌 F1 팀에서 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랜드 슬럼을 달성할지 굉장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되게 좀 특별한 이야기인데 바로 포뮬러 2 이야기입니다. 포뮬러 2 이야기인데 포뮬러 2가 2020년부터 내후년부터 2025년 기간에 아시아 지역 대회 개최국 선정을 좀 나섰다는데요. 현재 한국과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4개국이 개최 후보지로 올라 경합 중이라 합니다. 지난 14일 투자은행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요. 포뮬러 2 타당성 조사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3일 날
10월 23일 날 방한을 해가지고 서울 광화문과 강남 코엑스 일대 등 각 트랙 설치 후보 지역을 현상 실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베른에서 열린 2016 포뮬러 2 챔피언십 포뮬러 2는요, 국제자동차 연맹 회원사로 2014년 중국 북경을 시작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레이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2 측은 최근 한국 투자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등도 후보지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를 봤는데요. 전기차 충전 등 전력 공급 시설, 응급구조 및 치료 시설, 피트, 그다음에 설치 여부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포뮬러 2층에서 얘기한 거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주변을 유력한 후보로 선정을 했다 합니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 예상 서킷을 2개 옵션으로 구성해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 하고요. 포뮬러 2 디렉트가 인터뷰에서 서울에 대한 현장 실사 벌인 결과 포뮬러 대회를 열기에 광화문 주변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일부 도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2017년 포뮬러 2 챔피언십에서 또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검토에 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전기차 2분의 2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있어 유치에 찬성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개최를 선정이 되면 내후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포뮬러 2 경주 대회 개최권이 주어진다 합니다. 포뮬러 2 대회는 2014년부터 매 시즌 7개월간 5대륙 10개 도시를 돌며 진행해 왔고요. 올해는 파리, 로마, 멕시코시티, 츄리히 대회에서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11개 팀 22명의 운전자 구성된 팀이 뉴욕, 베를린, 홍콩 등 전 세계 12개 도시에서 레이싱 챔피언십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포뮬러 2 대회는 별도의 트랙이 아닌 공공도로를 활용해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트랙 길이는 2km에서 3km 정도라고 합니다. 포뮬러 2층은 호주 에디레이드,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대한 타당성도 진행 중이라 하고요. 특히 모스크바에서 포뮬러 2 대회를 연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또 한 번 포뮬러 2 대회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봤지 푸틴 러시아가 굉장히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러시아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또 한국이 또 포뮬러 2를 유치할 경우 해외 간극의 유치와 내수 경제 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뮬러 2는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제 친환경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디렉터는 이제 한국은 레이싱 관심이 높은 이제 중국과 일본 위치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면서 K펀드 한류와 경주 대회를 결합한다면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브랜드 프리미엄을 가진 독일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포뮬러 2 대회에 속속 참가를 선언하는 점도 흥행의 성공을 예상하는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아우디, 제규어, 시트로잉, 르노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포뮬러 이번 시즌과 내년 시즌을 같이 하는 시즌부터는 벤츠, BMW, 포르쉐들도 가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5년 최초의 전기 레이싱 대회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80개 국내 대회가 연중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인증을 받은 레이싱팀은 프로 아마추어를 합치면 80개를 달한다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단 하나예요. 지금 일단은 포뮬러 1과 포뮬러 2 차이는 일단 첫 번째 서킷입니다.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서킷을 받은 서킷으로만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2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씩 영상을 봐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중계로 본 적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느끼면은 서킷이 아니에요. 그냥 간이 트랙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뮬러 1 같은 경우 굉장히 사운드가 시끄러워요. 네, 소음이 커요. 정확히 말하면 소음이 큰데, 포뮬러 2는 포뮬러 1보다 적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도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작년 시즌까지 열린 것 보면 거의 이제 웬만하면 도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광화문이나 뭐 일산 저기 코엑스 또 강남 코엑스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부산 서울은 굉장히 이제 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또 영암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자체가 만약에 대대적으로 한다면 조금 좀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개최권을 얻고 또 그거를 홍보를 내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뮬러 1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포뮬러 1에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밀턴 선수는 올 시즌 통산 5번째 F1 챔피언에 등극해 조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재 매체들이 포뮬러 2 레이스에 출전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그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밀턴 선수가 베이커스는 쓸데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경주 자동차에 미쳐 있고 내 인생에서 아직 그런 엔진 장종 자동차 경주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포뮬러 1은 포뮬러 2 레이스보다 보다 빠르고 특유의 사운드가 있다고 하고서 이제 마음을 접은 거죠. 이제 인터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인터뷰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저울질을 좀 많이 했어요. 포뮬러 1을 갈 것인가 포뮬러 2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해밀턴 선수가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포뮬러 1에 계속 있을 것이다. 포뮬러 2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있을 것이라 하고요. 맥라렌 F1 팀의 반도 선수가 올 시즌은 F1을 떠났지만 지금 이번 시즌부터 포뮬러 2 대회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한 메르세데스 AMG F1 팀이 이제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과 컨스트럭터 챔피언까지 더블 타이틀을 위협을 세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 선수는 종합 우승을 지었고요. 또한 이제 되었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5년 연속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메르세데스 AMG F1 팀이 또 이렇게 하면 페라리 F1 팀과 연속 타이틀이 갖게 됩니다. 페라리 F1 팀이 6년 연속 타이틀을 얻은 경험이 있다고 기록이 있고, 지금 벤츠 AMG 팀이 F1 팀이 5년 연속까지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페라리 F1 팀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6연패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WRC, 오랜만에 WRC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WRC를 리뷰를 하는 건 WRC는 처음이지만, WRC가 이제 호주 랠리로 이제 마지막 시즌 마무리하는데, 지금 토요타와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메이저 모터스포츠 대회 WRC 첫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WRC를 철수했다가 10년 만에 포기한 이후 첫 종합 챔피언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현대차의 현대쉘 모비스 WRT 팀은요, 올 시즌 WRC의
모터즈 종합 2위를 달리고 있고, 간발의 차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토요타 팀도 마지막 13라운드에서 지치고 역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토요타의 가주 레이싱 팀 WRT 역시 지난 주말 16일과 18일 WRC 최종전 호주 랠리에서 종합 우승을 확정된 데 사활을 걸고 있고요. 지금 호주전을 앞두고 선두이자 챔피언의 세바스티안 오지에 선수와 티에리 누비 선수 3점 차로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조사 랭킹에서 토요타가 현재 12점을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그 뒤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자동차 WRC 팀이 2018 최종 라운드에서 사상 최초의 WRC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조미의 관심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 결과를 나온 즉시 제가 또 확인해봐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해외 모터스포츠 리뷰는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토트렌드는 네이버와 다음 팟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및 포스팅, 그 다음에 영상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후원, 그 다음에 이웃 추가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해외 모터스포츠 리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